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TCP 스테이트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스테이트는 지금 어떤 상태의 통신 과정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TCP 같은 경우에 이렇게 1단계가 뭡니까? 연결 단계고 2단계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고 3단계가 이게 종료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각각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려주는 게 이 스테이트란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스테이트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한번 러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netstate라는 명령이 이제 가장 많이 씁니다. 윈도우든 리눅스든 간에 이 명령을 받아보면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켓 주소라 해서 이렇게 3계층 주소랑 4계층 이 포트 주소가 같이 이렇게 있어서 자기와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떻게 맺혀 있는지 이렇게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서로 누가 통신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listen, 뭐 established, closed way 뭐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스테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 이스테블리시드라는 네트워크 엔진에서 요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연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결 종료한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완료됐을 때 상태가 뭐냐면 이스테블리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엔진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이스테블리시드가 됐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 이스테블리시드가 안 됐으면 뭐냐면 이 요렇게 가는데 요 통신 과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가는 과정이 뭐냐면 요쪽으로 할 때 이 사람이 뭐 잘못 IP 주소로 입력했거나 포트 주소로 입력하면 당연히 심 패킷이 엉뚱한 데 가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렇거는 이 단말의 문제니까 그 사람한테 그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갔는데 방화벽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이쪽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테블리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 되는데도 연결이 됐는데도 이스테블리시가 됐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스테블리시라는 단어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클로즈,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양쪽이 처음에는 다 클로즈 상태입니다. 최초에는 모든 게 통신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통신이 되듯이 대화가 되듯이 통신도 동일합니다.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클로즈 상태에 있습니다. 자, 클로즈 상태에 있다가 이제 문을 여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한 번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대화하듯이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둘 다 TCP 선언을 안 하니까 처음에 이제 PCP를 서로 이제 동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있다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이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는 우리가 서버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단말 사람이 있으면 이제 네이버 웹 서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웹 서버가. 자, 웹 서버가 있어서 이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참에 닫혀 있다가 이 사람이 어쩌면 이제 웹 서버로 이제 프로그램을 다 실행시킵니다. 얘가 웹 서버 아파치나 뭐 엔진엑스나 이런 것들을 다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또 올리고 나면 뭐냐면 얘가 이제 리슨합니다. 자,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상태를 우리가 요렇게 된 거를 우리가 패시브 오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패시브 오픈. 자, 이게 마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슈퍼마켓이 있으면 손님이 이렇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패시브하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표현, 요런 것들을 서버단에서는 이렇게 패시브 오픈이라는 이렇게 기다리는 요거는 패시브 오픈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손님이 이렇게 오겠죠. 손님이 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냐면 손님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님이 하는 거를 액티브 오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서버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손님이 들어오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사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얘가 이제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제 얘는 액티브 독극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제일 처음에 뭐랍니까? 이 신 상태에 있는 데다가 얘가 뭘 뺏기냐? 신 패킷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 패킷을 이렇게 딱 보내게 됩니다. 그럼 얘가 딱 받자마자 이제 계속 기존에 이제 신 패킷을 받고, 자, 그러고 나서 얘가 뭘 보냅니까? 신 패킷을 받으면 신과 뭐죠? 에크를 보내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뭘 보냅니까? 다시 오케이 에크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양쪽이 다 뭐냐면 이렇게 통신이 끝나면 무슨 단계다? 제일 중요한 단계. 이렇게 될 순간 얘는 이렇게 되면
3웨이가 끝나면 얘가 이스테블리시드 제일 중요하다 했죠. 이렇게 해서 이스테블리시드 이렇게 돼 버립니다. 자, 요 단계가 오면이면 우리는 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버는 처음에는 둘 다는 처음에는 문을 닫고 프로그램 안 하다가 얘도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네이버 웹브라우저 접속을 딱 시도하는 거예요. 그때 얘는 액티브 오픈이라고 패시브 오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태는 이제 다른 겁니다. 상태는 뭐냐면 이때 얘는 리슨 상태인데 처음에 얘가 이제 뭐냐면 딱 그거를 보내지 않습니까? 신 패킷을. 그래서 얘는 뭐 신 패킷을 보낸다 해서 신센트라는 패킷이 이렇게 됩니다. 자, 신센트라는 패킷이 그리고 여기서부터죠. 얘는 여기서 여기니까 여기 액티브 에크를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할게요. 보기 좋게. 이렇게 에크. 자, 그렇게 해서 신센트라고 하고 얘는 뭐냐면 신을 이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신 리시브드 합니다. 리시브드. 근데 RCVD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리시브드 약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처음에 얘는 클로즈 상태에서 신을 보내고 순간적으로 신 센트가 보입니다. 얘는 신을 받던 리슨 상태에서 신을 받는 순간 신 리시브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양방향 통신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받았으니까. 그럼 얘는 이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얘는 이스테블리시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통신이 양방향 통신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스테블리시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얘가 TCP 연결을 보내면 신센트라는 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항상 보여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신센트에서 이스테블리시가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얘는 보내기만 하면 뭡니까? 신센트죠. 그리고 받으면 뭐가 됩니까? 이스테블리시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통신을 시도하는 쪽 입장에서는 신센트를 보내는 거는 전송을 하는 거고 수신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이스테블리시가 되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죠. 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요것을 받지 못하면 뭐가 어디 머물러 있다? 이 신센트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꼭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방화벽 같은 데 하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잘 없지만 여기는 없네. 신센트가 이스테블리시가 안 되고 클라이언트 단에 신센트로 몰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센트는 보낸 단계고 이걸 못 받으면 이스테블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못 받은 게 뭐냐면 방화벽이 차단해서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접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저희가 이 신센트와 이스테블리시드 이 역방향 이 패킷이 들어오지 않았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뭐냐면 신센트와 이스테블리시 자기가 신을 보냈고 받으면 이스테블리시 못 받으면 계속 신센트 머물러 있다 이걸 말씀드리게 되고요. 자, 서버는 뭐냐면 항상 이제 장비를 동작하면 이 리슨 상태에 있습니다. 뭐냐면 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클라이언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리슨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문을 열어두고 나서 얘가 이제 신을 받으면 신 리시브드가 됩니다. 신 리시브드. 그래서 리슨 상태에서 얘가 신 리시브드를 신을 이제 받은 상태인 거죠. 근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에크를 못 받으면 얘는 신 리시브드만 신만 받은 상태라는 거죠. 자, 얘는 이 상태는 뭐냐면 얘는 신만 지금 받은 상태고 에크를 못 받았다는 거죠. 에크를. 그래서 얘는 신을 받기만 하고 아직 이 신을 자기가 보낸 신에 대해서 에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에크를 받으면 뭐다? 이스테블리시 되는. 자, 여기서 얘는 뭐냐면 요 상태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요까지 받았다는 것만 됐다는 거죠. 예,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양방향 통신이 제대로 안 되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다 모두 다 클로즈. 둘 다 클로즈입니다. 근데 서버에서 이제 웹 서버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시키면 이제 리슨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요거 이제 패시브 오픈이라 해서 이제 문을 열어준 거죠. 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버는 뭐냐면 항상 먼저 시도하지 않고 이렇게 늘 서버에서 먼저 이렇게 클라이언트 연결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버는 항상 문 열고 기다리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항상 적극적으로 먼저 신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신을 보내고 접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버는 항상 문을 열고 상점처럼 열어놓고 기다렸다가 클라이언트가 들어오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클로즈다가 서버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접속할 수 있게 리슨 상태로 변해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딱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는 클로즈 리슨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도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이 서버로 접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 패킷을 처음에 보내겠죠. 자, 보내면서 얘는 뭐가 된다? 신센트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받으면 뭐가 된다 했죠? 이스테블리시가 된다 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신은 이제 자기가 딱 신을 받고 나면 상태가 신 리시브드 상태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에크를 받으면 뭐가 된다? 이스테블리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얘는 신을 보내고 에크를 받으면 이스테블리시 되고 얘는 신을 받은 상태에서 에크를 받으면 이스테블리시가 된다.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태블리시가 되면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는 것들을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요게 이스태블리시가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프로그래머들은 막 이런 것들을 보지만 저희들은 관계없이 이스태블리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켓 프로그래밍은 간단한 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 종료할 때는 어떠느냐?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이 이제 필요 없다면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핀을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때 어플리케이션에서 소켓을 이제 클로즈 하다는 요청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에 열 때 뭐냐면 오픈일 때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액티브 오픈이란 게 있고 패시브 오픈이라는 게 있었죠. 예. 액티브 오픈이 뭐였냐면 클라이언트 단에서 주로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은 뭐냐면 먼저 씬을 보내죠. 적극적으로. 얘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얘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씬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먼저 하는 쪽을 액티브, 나중에 하는 쪽을 뭐라 한다? 패시브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쪽을 근데 연결은 항상 클라이언트가 먼저 하니까 클라이언트가 액티브입니다. 자, 패시브 오픈이라는 거는 패시브는 서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동일하게 뭐냐면 이 닫을 때도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결을 이제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을 종료. 그때와 똑같습니다. 클로즈도 뭐냐면 액티브 클로즈가 있고 패시브 클로즈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액티브 클로즈는 뭐냐면 누가 먼저 씬 패킷을 누가 먼저 보냈냐는 거죠. 먼저. 그래서 씬 패킷을 얘가 먼저 보낸 쪽이 클라이언트죠. 똑같이 액티브 클로저 뭐냐면 종료하는 핀 패킷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핀 패킷은 뭐냐면 종료는 뭐냐면 이 서버가 먼저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서버 쪽에서 먼저 클라이언트로 보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클로즈 액티브란 거는 항상 뭐냐면 누가 먼저 그래서 오픈할 때는 항상 클라이언트가 액티브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근데 클로즈는 사실 서버가 이제 자기가 프로그램을 닫아야 되면 서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많겠죠. 그래서 이 먼저 핀을 보내는 쪽이 액티브다. 먼저. 그래서 나중에 하는 쪽이 패시브다. 이렇게 받는 쪽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먼저 씬을 보내는 쪽, 먼저 핀을 보내는 쪽이 액티브다. 근데 연결할 때는 무조건 클라이언트가 액티브다. 근데 종료할 때는 먼저 한 쪽이 다를 수 있다.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가 조금 복잡한데 종료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있었냐면 종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 양쪽이 처음에 이제 뭡니까? 둘 다 이제 이스태블리시 상태로 이제 데이터를 잘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스태블리시라는 상태로 다 데이터를 잘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근데 이제 얘가 뭐냐면 어느 순간 이제 얘들 프로그램에서 자 종료 끝내자, 야 다 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뭘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얘가 핀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핀 패킷을. 자, 이렇게 이스태블리시 상태에 둘 다 있다가 얘니까 이스태블리시 있다가 자, 핀을 받으면 얘가 뭘 보낸다 했죠? 핀을 받으면 얘가 에크를 보낸다 했죠? 그래서 나도 이제 자, 나 이제 끊을게. 오케이, 끊어. 그럼 얘도 뭐 한다 했죠? 얘도 이제 어느 순간 핀을 보내고 나도 이제 끊을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 그럼 너도 끊어. 오케이, 이렇게 해준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핀 패킷을 이렇게 다 보내고 나면 뭐냐면 다음에 이제 에크를 기다리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핀 웨이트 1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1번 단계. 이게 뭐냐면 핀을 보내고 얘가 뭐냐면 에크를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얘가 서버가 종료하는 걸 기다리는 거 뭐냐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얘는 자기가 핀 웨이트 2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2라는 단계. 복잡하죠. 예. 그래서 얘가 처음에 뭐냐면 핀을 보내고 이제 자기가 종료하기 위해서 에크를 기다리는 게 핀 웨이트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핀을 보내기 기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계를 타임 웨이트 2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에크를 이렇게 핀을 받고 나서 에크를 보내고 나서는 이 상태에서 뭐냐면 요 단계에서 이렇게 핀을 받고 나서 얘가 핀을 보내고 얘가 핀을 에크를 받고 얘가 핀을 이제 받고 나서 에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바로 종료를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잠깐 기다립니다. 이 단계가 뭐냐면 이게 타임 웨이시라고 바로 종료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잠깐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타임 웨이시라 합니다. 자, 요렇게 일단 클라이언트 쪽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핀을 딱 받는 순간 얘는 뭐냐면 얘는 클로즈 웨이시라고 단계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제 한쪽이 종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이제 프로그램을 닫아서 어플리케이션에 와서 종료하겠다 해서 에크를 쳐주는데 이때 종료하면 이제 나도 얘랑 이제 곧 꺼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핀웨이를 해서 왜 포웨이를 왜 한다 했죠? 핸드쉐이크를
동시에 핀을 같이 보내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먼저 핀을 했다는 건 나는 이제 너한테 보낼 데이터가 없어라는 거죠. 근데 뭐냐면 얘도 이쪽으로 보낼 데이터가 이제 곧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얘가 요청한 것 작업 중에 일부를 처리해서 돌려줘야 되면 그때까지 있으니까 얘는 바로 종료 못하고 처리할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는 요 종료는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요 단계는 요까지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요 단계에서는 이제 요쪽 데이터만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도 이제 전송할 게 없다 했으니까 클로즈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클로즈를 이제 여기서 핀을 보내게 됩니다. 자, 핀을 보내고 나서는 얘가 뭐냐면 여기서 상태가 라스트 액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핀을 보내고 나서 이 마지막 에크를 기다린다 해서 라스트 액 상태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크를 받으면 이제 제가 잘 했네 해서 얘가 뭐냐면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클라이언트에서 이쪽 먼저 이쪽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얘가 뭐다? 액티브 클로즈를 하고 얘는 뭐냐면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종료했기 때문에 패시브 클로즈라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먼저 한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자, 이렇게 핀을 보내고 에크를 당연히 기다려야겠죠. 왜냐면 에크가 안 오면 핀이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핀 웨이트 1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 단계에서는 얘가 종료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핀 웨이트 2는 얘가 핀 패킷 보낼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핀은 받았는데 얘가 여기서 바로 왜 종료를 하면 안 될까요? 얘는 에크를 받아야 당연히 종료하니까 되는데 이게 왜 종료하면 안 되냐면 이 상태에서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핀이 에크가 가다가 로스가 발생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핀을 종료를 할 수가 없죠. 이쪽에서 얘가 받았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타임아웃 지나고 다시 재전송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얘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핀을 보내고 에크를 이 상태까지 못 받으면 얘가 다시 핀을 다시 전송할 겁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에크를 보내주겠죠. 그래서 요 상태, 다시 재전송해서 다시 올 때까지 요 시간만큼을 얘가 타임 웨이시라 해서 기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조금씩 다르다. 근데 당연하게 얘도 먼저 시작한 쪽이 뭐다? 액티브, 얘는 패시브 클로즈, 핀을 먼저 보낸 핀을, 얘는 늦게 핀을 보내, 얘가 패시브 클로즈, 이렇게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 상태는 얘는 핀을 보내고 에크를 기다리고, 얘는 이 상대편이 핀을 보내주게 실제 기다리는 단계다. 그리고 타임웨이트 단계는 뭐냐면 이 에크가 중간에 로스트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종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얘는 클로즈, 얘는 핀을 딱 받으면 나도 이제 종료해야겠구나, 이제 클로즈 웨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자기가 이제 소켓을 딱 닫으면 핀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에크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 이때 에크가 안 오면 다시 재전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에크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타임웨이트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핀을 보내기 전 요 핀을 보내 에크를 받고 핀을 보내 요 구간에는 뭘 만다? 요쪽 통신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했습니다. 한 방향을. 그래서 요렇게 해서 포유의 핸드쉐이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네, 동일하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먼저 얘가 핀을 하기 때문에 얘가 액티브 클로즈고 얘가 패시브 클로즈다. 나중에 핀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제가 데이터가 단방향에 전송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가 핀을 받고 왜 바로 클로즈로 바로 하지 않았냐. 그것들은 뭐냐면 여기 에크가 로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다시 재전송하고 하기 때문에 요 두가 시간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MSL이라는 게 맥시멈 세그먼트 라이프 타임이라 해서 한 바퀴 에크가 손실되면 다시 핀이 가고 에크가 가지 않습니까? 요 시간 한 번, 요 시간 한 번. 그게 두 개의 세그먼트니까 두 개의 세그먼트, 맥시멈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 가는 최대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 라이프 타임 고려한 타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은 이제 여기 전체가 잘 정리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먼저 하니까 이 액티브 오픈이라고, 얘는 패시브 오픈. 얘는 뭐냐면 리슨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리슨하면서 이제 문을 열어줬죠. 손님 오시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리슨하면서. 그래서 양쪽 다 클로즈다가 얘가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키는 순간 리슨이 되면서 얘가 뭔가 문을 열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손님이 이제 액티브 클로즈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자,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얘는 보내는 순간 신 센트가 되고 얘는 신을 받으면 신 리시브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걸 자기가 보낸 신에 대해서 에크를 받으면 뭐가 된다? 얘가 이스태블리시. 얘도 자기가 보낸 신에 대해 에크를 받으려면 이스태블리시 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태블리시가 되면
얘는 뭐가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근데 얘가 이제 보낼 게 없다 해서 문을 닫자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문을 닫아서 핀을 보내면 핀에서 에크 받기 전까지가 핀 웨이트 1이라는 단계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 데이터는 전송을 중지됐기 때문에 이 방향의 데이터는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보낸 데이터에서 에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핀을 받으면 나도 이제 종료를 준비하겠다. 클로즈 웨이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종료하면 이제 패시브 클로즈에서 종료를 하겠죠. 종료하면서 핀을 보냅니다. 핀을 보내면 바로 받고 얘는 바로 닫는 게 아니라 to MSL 타임 시간을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왜 요 핀 에크. 그래서 요게 다시 사라질 때 대비해서 다시 재전송해서 올 때까지 시간만큼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나서 클로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핸드쉐이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웨이 핸드쉐이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핀하고 에크를 방시해 가죠. 예, 그래서 앞쪽에 뭐냐면 여기서 이 핀 에크를 동시에 가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종료할 때 얘도 바로 나도 보낼 게 없다는 거 바로 하니까 얘가 바로 동시에 하죠. 그러니까 요 단계가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핀웨이 2 단계가 없이 핀웨이 1에서 바로 이렇게 타임웨이 단계로 바로 넘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가끔 이제 특이한 경우에 뭐냐면 얘가 두 개가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죠. 동시에 이제 오픈할 때가 있습니다. 양쪽이 다 뭐냐면 P2P 서비스라서 얘가 클라이언트면서 서버 역할하고 클라이언트면서 서버 역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열 때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닫혀 있다가 동시에 이제 얘가들이 신센트를 이렇게 보내게 동시에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신센트 이렇게 신 리시브드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양쪽 간에 이제 이 신센트 신 리시브 이렇게 받으니까 포웨이 인지체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게 서로 간에 P2P 통신일 때 아주 이런 경우가 특별히 있다. 이런 거 아주 뭐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신센트 신 리시브가 양쪽에 모두 다 존재하게 되죠. 원래대로면 우리가 한쪽을 보내면 보낸 쪽이 신센트, 얘가 신 리시브 이스태블리시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 양쪽이 다 이렇게 모든 가정을 다 가지게 되네요. 예,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다. 참고로 그래서 양쪽이 이런 경우가 동시에 보내면 P2P 환경에서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이물테이너스 클로즈는 양쪽이 동시에 이제 클로즈, 서버 쪽 양쪽이 동시에 클로즈 되니까 둘 다 동시에 같이 먼저 했으니까 둘 다 액티브 클로즈가 되죠. 요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둘 다 핀 에크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핀을 먼저 보내고 나서 에크를 기다리니까 핀 웨이트 1 단계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핀 웨이트 1 단계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핀을 보내고 나면 핀 웨이트 2 단계를 걸리는데 양쪽이 다 핀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특별하게 클로징이 나아졌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서버에서 이제 신을 이제 이 액티브 오픈 클라이언트에서 신을 보냈다. 근데 얘가 이제 예를 들면 얘가 10,000번 포트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얘가 뭐 9,000번 포트로 보냈다. 그러면 뭐냐면 얘가 너 잘못 보냈어 해서 어떻게 한다? 리셋을 보내서 아웃 시켜버린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너 연결 잘못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는 뭐냐면 얘는 디나이를 이렇게 서버를 해주는 건데 얘는 아예 취소 어벌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연결이 됐은 상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는 이제 연결 시도할 때 이런 거고, 얘는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가끔 뭐냐면 내가 강제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포웨이 핸드쉐이크, 스웨이 핸드쉐이크로 아웃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을 중단을 그냥 해버릴 때 있습니다. 이거를 정상 종료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보면 이 프로세스 자체에 뭐 장애가 났거나 원루프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좀 버퍼에 좀 불일치한 저장을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때는 리셋을 보내서 이렇게 리셋을 보내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셋은 뭐냐면 둘 다 이 리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을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다. 디나이를. 여기서 리셋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플래그 있지 않습니까? 리셋 플래그를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쓸 수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한 거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전체 정리되는 그림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